네, 상클라이프 매주 화요일 아침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자,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찬바람에 콧물 재채기, 감기일까 비염일까?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이 콧물과 재채기, 비염인가 싶다가도 요즘처럼 일교차가 10도 넘게 차이 나는 날씨가 이어지면 혹시 감기인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감기와 비염의 차이를 알아보고요. 또 꽉 막힌 코까지 시원하게 오늘 뚫어줄 분 그래서 모셨습니다. 김난희 한의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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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이제 새벽 출근을 하는데 요새 막 코 줄줄 막 코 막히고 막 너무 힘들어요. 요새 1년 중에 좀 가장 바쁠 때시죠? 네, 아무래도 가장 급격히 날씨가 추워지는 이맘때가 네. 꼭 감기뿐만 아니라 뭐 비염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통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그런 이제 날들이죠. 그런 와중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이 코막힘의 이유 오늘 시원하게 풀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도 시원하게 띄워주세요. 강추위에 흐르는 콧물 비염일까? 요즘처럼 찬바람에 코끝이 어는 이 시기 이럴 때면은 코 훌쩍이는 사람들이 늡니다. 근데 이 비염도 계절의 영향을 받나요?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꼭 또 계절에 상관없는 비염도 있거든요. 비염은 크게 통년성 비염과 계절성 비염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말 그대로 통년성은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콧물, 코막힘의 등의 증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 비염을 통년성 비염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늘 코가 막히고 머리가 아프고 입으로 숨 쉬다 보니까 입이 마르고 입냄새가 나고 이런 비염을 이제 비유성 비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콧물, 코막힘은 별로 없는데 코 안이 늘 마르고 코딱지가 잘 끼면서 상처가 잘 나고 냄새를 잘 못 맡는 비염을 위축성 비염이라고 하는데 이 두 종류는 계절에 크게 상관없이 늘상 이런 증상으로 달고 사는 분들이 이제 통년성 비염이라고 하고요. 네. 계절성 비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해서 눈, 코 주변이 막 근질근질하고 그리고 이제 콧물, 재채기를 하면 연달아서 수십 번을 하는 이런 비염이 알레르기 비염이 바로 이 계절성 비염에 속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일교 차이가 심해지고 주로 봄, 가을, 환절기 때 되면 꽃가루가 확 날리고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서 코 점막이 너무 이제 예민해지고 자극을 받아서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이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년 내내 비염 얘기를 사실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참 슬픈 현실인데 근데 콧물, 재채기, 코막힘 그러니까 증상만 보면 감기랑 비슷해서 그냥 이게 코에 증상이 나타나면 집에 있는 감기약 먹고 그냥 자고 이러기도 하는데 감기와 이 비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감기는요, 일단 오한 발열, 으슬으슬 춥고 몸에 좀 열이 나면서 몸살 통증이 있으면은 이런 전신 증상이 있으면은 감기고 없으면은 비염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차이점은요. 보통 감기는요. 걸려도 한 1, 2주 이내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났는데도 콧물, 재채기, 코막힘, 또 목으로 넘어가는 후비루 같은 증상이 계속 이어지면 비염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비염은 감기약으로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감기약도 엄밀히 따지면 따로 정해져 있는 약이 있는 게 아니라 열이 나면 해열제, 또 온몸이 아프면은 진통 소염제 같은 거, 그다음에 목이 조금 가래 기침이 끌면 진해 거담제 같은 그때그때 증상에 따라서 처방이 다르게 이제 처방이 나가는데요. 비염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항히스타민제 등으로 콧물, 재채기, 눈, 코 주변의 가려움증을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하지만 이런 약을 먹어서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서 이렇게 방심을 하거나 또 방치를 하면요. 비염 증상은 오히려 만성화되고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성화되고 심해질 수 있다. 더 궁금한 게 많은데 그러면 비슷한 질병까지 제대로 알아보는 차원에서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세요. 비염은 평생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너무 슬픕니다. 이 비염 중에서도 특히 알레르기 비염은 고쳐지지 않는 병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치료를 좀 미루거나 안 될 거야 해서 방치하기도 하거든요. 정말 불치병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환자분들도 저한테 오셔가지고요. 비염은 고칠 수가 없다는데 굳이 이렇게 병원에 제가 이렇게 자주 와야 됩니까? 시간 낭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분들. 여쭤보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있을 때만
예를 들어서 가렵고 재채기 너무 심하고 코가 꽉 막혔을 때만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제 같은 처방을 받아서 그때그때 증상이 또 완화되면은 사실 이게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방치를 하게 되고 평소에 크게 비염에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절, 어떤 그 환절기, 봄가을만 되면 심해지거나 스트레스, 가루 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또 재발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비염은 어차피 고쳐지지 않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염도요, 꾸준하게 본인의 체질을 개선을 시키고 면역력을 계속 증강시키면서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완전히 끝까지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열심히 치료를 한다면요. 그대로 사라져서 완치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사실 제가 여기에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그것 때문이겠죠. 그럼 불치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네요. 흔히들 불치병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치료를 지속적으로 하면 네. 가능은 하다. 그렇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낫겠군요. 근데 진짜 이렇게 비염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히려 병을 더 키우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OX판을 준비했어요. 맞는 내용인지 아닌지 앞에 있는 OX판으로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감기가 비염이 되기도 하고 비염을 오래 두면 천식이나 축농증이 된다고도 하는데 이건 맞습니까? 자, OX. 네. 하나, 둘, 셋. 답은요, 오입니다. 오. 네. 일단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통 일반적으로 감기에 걸리면은 아무리 심해도 한 2주 정도면 낫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감기에 걸렸는데도 여전히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고집하면서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하면 2주가 지났는데도 콧물, 재채기, 코막힘, 기침, 가래 증상이 쭉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는 비염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감기 후유증으로 인해서 비염이나 내지는 축농증으로 발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거꾸로 만성 비염이 돼가지고요. 늘 코로 숨을 못 쉬고 입을 벌리고 특히 밤에 잠잘 때 코막힘이 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입으로 숨 쉬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는 나쁜 공기나 세균이 입속으로 들어와서 바로 코에서 걸러져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필터가 네. 있는 건데 코가. 그렇죠. 네. 근데 걸러지지 않은 공기가 입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만성 비염이 있는 분들이 감기에 더 걸리기가 쉬운 조건이 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코에서는요. 매일매일 콧물을 2리터씩 만들어냅니다. 매일매일 2리터씩 콧물을 만들어내서 약 절반가량은 머리와 얼굴 쪽으로 공급을 해서 우리가 습도 유지를 하게 도와주고요. 나머지 한 1리터가량은 이 날숨을 통해서 밖으로 이게 콧물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쁜 공기나 먼지, 세균 같은 게 우리 몸속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필터 역할을 해서 우리 코를 갖다가 1차 방어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비염이 돼서 코가 꽉 막혀 있고 늘 부어 있으면요. 제대로 빠지지 못한 콧물이 비강내와 부비동까지 차기 때문에 축농증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입으로 숨쉬기 때문에 기관지가 약해지고 건조해져서 천식이나 기관지염으로 여러모로 안 좋아질 수 있군요.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두 번째 OX 퀴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염 치료는 수술이 답이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 맞습니까? 하나, 둘, 셋. 네, 답은요. 세모입니다. 세모. 네. 네. 왜 세모라고 하셨을까요? 네. 비염에 걸리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일단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어요. 엄마 아빠 중에 한 명만 있어도 물려줄 확률이 50%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의 호흡기가 원래부터 약한 체질적인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 오염이나 본인의 면역 저하 등 환경 탓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되지 않고 단순히 수술만으로만 완전히 고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도 이런 원인들이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 없이 다시 재발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 수술이라고 하죠. 비중격이 만곡돼서 그거를 잡아주는 수술과 또 콧살이 너무 자라서 코를 꽉 막고 있으면 코막힘이 너무 심하니까 네. 콧살을 없애주는 제거하는 수술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수술 모두 하고 나면은 코가 뻥 뚫려니까 아무래도 이제 숨쉬기가 편하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다시 재발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바사라는 말 요새 쓰잖아요. 사람마다 사람과의 다르다. 사람. 네. 그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네. 저희 이제
사실 코 세척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어서 바로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다음 키워드는요. 코 세척 매일 해야 할까입니다. 네. 비염 관리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코 세척 하잖아요. 근데 매일 해야 하는 건지 또 올바르게 하는 방법은 뭔지도 궁금합니다. 네네. 코 세척은요, 일단 너무 자주 하시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 세척 자체가 사실 코 점막을 또 너무 예민하게, 과민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코가 너무 헐거나 코피가 나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가량을 하는데요. 네. 너무 찬 물로 하는 것보다는 생리식염수의 온도가 우리 코의 온도와 비슷한 온도로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를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한쪽 코씩 막고 숨을 쉬어봤을 때 코가 열려 있을 때 해야지 너무 꽉 막혔을 때 해버리면 한쪽 코로 들어간 세척액이 바로 반대쪽에 부비동을 통해서 귀로 들어가서 중이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코가 열려 있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이 콧물이 목으로 넘어가서요. 이렇게 목에 가래나 이물질이 끼어서 이렇게 네. 이거 많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후비루라고 하던데 이것도 코 세척으로 관리가 가능한가요? 네, 근데 사실은요, 코 세척이나 가글로 어느 정도의 해소는 증상 완화는 시킬 수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후비루의 원인은요, 코가 점막이 너무 만성 비염이나 축농증으로 인해서 꽉 막혀가지고 비강내와 부비동에 고여있던 코나 노응이 목으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을 제대로 치료를 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또 비염 약이나 또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 같은 거 사용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꾸준히 하면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생활 습관 개선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네. 부탁드립니다. 아마도 이비인후과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신 적이 있는, 그러니까 비염 환자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처방을 하는데 나조렉스 같은 성분은 이제 스테로이드고요. 또 오트리빈 성분은 항우열제인데 너무 자주, 너무 오래 사용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거든요. 네. 그 이유는 스테로이드나 항우열제는 혈관을 갖다 수축시켜서 막힌 코를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코 막힘의 해소 증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요. 네. 너무 자주 사용하면은 내성이 생기거나 코가 점막이 조금 건조해져가지고 오히려 코가 더 예민한 코가 될 수 있기 아이고. 때문에 증상이 심할 때 위주로 사용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네. 지압법 간단하게 우리 한 의원 네. 가기 힘든 분들 위해서 지압법 하나만 간단히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요. 코 양쪽 볼 안쪽의 끝자락에 보면요. 영향이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코 볼이 끝나는 지점에 움푹 들어간 자리가 있거든요. 네. 여기를 꾹 눌렀다가 뗐다가 한 30번 정도를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해주면요. 콧물과 코 막힌 증상이 굉장히 특효 혈자리입니다. 근데 그리고- 뭔가 아파요, 누르니까. 네, 좀 아프죠. 네. 근데 너무 심하게 아프다는 분들은 사실은 본인의 비염을 의심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누르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조금 굽혀가지고 검지손가락을 굽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좀 아프면서도 시원하실 거예요. 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콧물이 나고 그 위에 약간 코가 맹맹해지면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네. 왠지 느낌 일단 좋아요. 시원해져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저도 들어요. 알레르기성 그리고- 비염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혈자리. 네. 우리가 비염이 있으면은 코가 꽉 막히고 숨을 제대로 못 쉬다 보니까 머리, 얼굴 쪽에 열이 몰려가지고 항상 열감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데 태양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좋은 혈자리가 관자놀이 양쪽에 또 움푹 들어간 자리인데요. 네. 이 자리를 꾹꾹 눌렀다가 뗐다가 이것도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아파요. 머리에 신경성 두통이 있거나 머리에 열이 있는 분들은 여기 눌러주시면요. 머리 쪽에 몰려있는 열을 내려주기 때문에 코 점막의 혈관에 부은 거를 좀 가라앉히면서 코 막힘과 두통에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코 옆에 여기 들어간 부분이랑 관자놀이 두 개를 관자놀이. 이렇게 누르면서 인사드리죠. 네. 코 겨울철 꽉 막힌 코 오늘 한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원하게 떨어보시는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김난희 한의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